지난주에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읽었습니다. 이 책의 저자 빅터 프랭클은 신경정신과 교수인데요.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약 3년 정도를 나치의 강제수용소에 감금된 채로 보냈습니다. 이 책을 통해 빅터 프랭클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. 그리고 그 힘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알려주죠.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살아 돌아온 이후에 그곳에서의 경험과 생각을 발전시켜서 로고테라피라는 새로운 심리치료 방법을 창안했다고 합니다. 인생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작은 지옥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저는 힌트를 얻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게 됐습니다. 제가 이 책에서 건져 올린 이야기,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여러분과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.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인간은 모든 것에 익숙해질 수 있는 동물이다. 빅터 프랭클 역시 이 말에 동의합니다. 도저히 적응할 수 없을 것만 같던 수용소에도 수감자들은 익숙해지고 무뎌졌으니까요. 아무 이유 없이 매질을 당하고 동상으로 썩어버린 발가락을 잘라내는 상황. 나치대원 손가락질 몇 번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. 하지만 그 중에서도 수감자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건 그 지옥 같은 생활이 언제 끝날지 아무런 기약이 없다는 거였습니다.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거의 다를 바 없는, 때로는 이미 죽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되는 그런 가혹한 생활 속에서 빅터 프랭클은 어떤 걸 깨달았을까요? 빅터 프랭클은 놀랍게도 자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. 자유를 빼앗긴 뒤에야 자유의 소중함을 알았다.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. 인간에게는 그 누구도, 그러니까 나치 수용소조차 빼앗아갈 수 없는 최후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. 그건 바로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.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 안에서도 그런 선택의 자유와 늘 맞닥뜨렸다고 합니다. 나보다 약한 수감자가 옆에 있을 때 그 사람 몫의 감자를 빼앗아 먹을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. 내 몫의 감자를 그 사람에게 나눠줄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. 물론 이걸 너무 과하게 해석하면 모든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버리게 됩니다. 그러면서 개인에게 아주 엄격한 도덕성을 강요하게 되죠. 끔찍한 범죄로 자식을 잃은 부모가 가해자에게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는 뉴스를 보면서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러면 안 되지 라는 식으로 납작하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. 빅터 프랭클이 그런 의도로 선택의 자유를 강조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 선택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판단할 때 쓰이기보다는 내가 나를 위로할 때 유효하게 쓸 수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.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들 때,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에 짓눌려 있다는 생각이 들 때, 그래도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게 남아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큰 힘이 되니까요. 빅터 프랭클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의미입니다. 빅터 프랭클은 니체의 말을 인용합니다.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.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. 이 인생의 의미가 뭘까?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너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? 라는 인생의 질문에 우리만의 답을 내놓는 것입니다. 빅터 프랭클 역시 수용소에서 인생의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. 인생은 온갖 고난을 선사하면서 화가 난 얼굴로 이렇게 물었습니다. 이렇게 힘든데도 꼭 살아야겠니? 너는 왜 굳이 살아남으려 하는 건데? 도대체 네 삶의 의미는 뭐니? 그 질문에 대해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.
이곳에서의 경험과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. 그렇게 그는 강제 수용소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. 빅터 프랭클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면 어떤 시련이든 견딜 수 있다는 말을 그곳에서 직접 본인이 경험한 것입니다. 그가 창안한 로고테라피 역시 바로 이 의미에 중점을 두는 방식의 심리 치료입니다. 여기서 말하는 삶의 의미란 사람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 그래서 모두에게 언제나 통용되는 삶의 의미를 찾는 건 불가능합니다. 인생은 우리에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묻습니다. 그 질문에 답하는 건 개개인의 몫입니다. 그건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,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. 그런 인생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해가는 과정 자체가 인생인 거 아닐까?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. 이 책을 읽고 났더니 로고테라피가 뭔지 좀 궁금해졌어요.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책을 몇 권 더 읽어볼 생각입니다. 반짝반짝 빛나는 이야기를 발견하면 얼른 가져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